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 정치본색 플러스 시간입니다. 총선이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구 경북 영남 지역 이쪽의 국정 지지도,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는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민주당도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요동치는 정치 지형을 또 어떻게 바라볼지, 또 오늘 이 시간 보수 심장이 이렇게 무너질 때 살아남는 정치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부제는 아마도 전계환 평론가의 천기 누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총선 전망과 더불어서 정치를 향한 전계환 평론가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제목을 잘 정했습니까? 오랜만에 좀 즐거운 이야기하면서 정치 지망생들이 혹시라도 본인이 네. 이 어려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조그마한 길이라도 열어주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주제가 정해졌습니다. 근데 어려운 난국이라 하면 누구에게 어렵다는 말씀이신지 일단은 궁금하긴 한데, 지금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들이 이제 1년 정도 앞두면 이제 스스로 마음은 아마 거의 먹었을 겁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결행을 할 것이 말 것인지는 특정한 이제 타이밍을 봐야 될 거고요. 일단 네. 정치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네. 이제 이런 분들이 공천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려면 좋은 라인도 있어야 되고요. 네. 또 지금 현재 현 정권과 특별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과 예. 교류도 좀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렇겠죠. 또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한다거나 나중에 이제 그 경선 같은 걸 하는 걸 대비해서 당원도 모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그게 전체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예. 다음 총선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무용지물이요. 예. 그래서 이제 정치판이 워낙 크게 요동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상황, 예. 대혼전의 양상이 여야를 떠나서 무소속의 약진이라는 부분, 신당의 출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년 총선에 예. 실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네. 누구도 지금 현재 공천과 당선을 확신할 수 없는 시기다. 이제 이 말은 예. 예. 기존에 정해져 있는 이제 우열이라는 게 지금 현역 국회의원 또는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사람, 이제 이런 분들대로 순서가 쭉 정해지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네. 그 지역구에 가면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예. 이게 완전히 흐트러져서 오히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있는 정치 신인 또는 괜찮은 사람들이 절묘하게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 원내 진입,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좋은 시장으로 밭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부터 제가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게 뭔가 전망, 뭐 지금 뭐 가장 편한 전망은, 편리한 전망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 지지도 다 떨어지고 뭐 결국에는 국민의힘 폭망한다. 이제 이런 전망들은 많은데, 다만 변수가 훨씬 더 많이 보이는 이번 총선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에게는 원칙과 소신만 지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존에 1등, 2등, 3등을 했던 사람의 방식을 따라갈 것이냐, 예. 아니면 새로운 정치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워낙에 양당 정치의 폐해나 양당 정치의 지금 그 이제 악패들, 네. 적패들이 워낙 이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민심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요동치고 바뀌고 있다. 네네. 그 기존의 질서와 패턴으로는 도저히 국민들의 주권을 위임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예. 그런 상황에서 정치를 준비하는 사람이 예. 기존의 패턴과 방식대로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요렇게 이제 봤을 때는 그 방식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는 거고요. 단순히 내년에 총선이 이제 임박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실제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르고 알고 두 가지만 존재하지 않아요. 내년 총선 직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는 자와 예. 내년에 총선 직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자, 두 가지 종류만 존재한다고 저는 이 사람은 정치를 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그 안에 모르고 알고 그 범위 안에는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 이 지점에서 총선을 뛰겠다고 마음 먹고 있는 예비 정치인은 예. 자, 지금 민심의 흐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예. 기득권 구조로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역대 총선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바꾸겠다는 거예요. 예. 바꾸지 않으면 찍어주지 않겠다라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 기존의 점수를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뒤로 처지고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전국이 만들어지고 있다. 네. 왜냐하면 총선은 게임이기 때문에 유권자들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네. 다수 의석을 확보해야 되죠. 이제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거대 양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 예년 같으면 당연히 정치 신인 발굴하고 혁신 공천하고 공약 내세워서 국민들 이렇게 평가받겠다고 하지만 이번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은 네.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측면이 많고 그러니까 상수다. 그렇죠. 당대표 지금 김기현 체제를 비롯한 국힘의 지도부가 하고 있는 행태도 결국 민심을 이끌어낼 만한 역량 자체가 구조적으로 생기지 않은 한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 이 상태대로 계속 간다면 네. 국힘 쪽에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남 지역이 국민의힘 텃밭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지켜질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상당히 어렵다. 누가 공개할 것이냐? 대구 경북에서는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을 내세워서 자신의 정치적 억울함을 국민으로부터 평가받겠다고 하는 네. 그런 전직 장관, 전직 민정수석, 그리고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이런 사람들이 변수로 등장하겠죠. 그다음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지금 확실하게 자신이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사람들 네. 중에서 이탈자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그 사람들도 무소속으로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윤핵관들이 새로운 인물들을 또 이렇게 추천을 하고 공천을 하겠죠. 예. 그 무소속군이 하는 이제 두 개가 이미 생깁니다. 거기다가 민주당은 대구만 하더라도 김부겸 의원이 출마해서 국회의원 당선된 적이 있고 홍일학 의원도 당선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분들은 이번에 출마를 하지 않겠지만 대구 지금 시당위원장 하고 있는 강민구 위원장이나 그래도 인지도를 계속 높여가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단면으로 잘라서 보면 당선 가능성이 낮아 보이지만 예. 내년에 대구 경북의 정치 지형이 요동치기 시작해서 다자구도로 가고 제3당이 출연하고 무소속 출마 러시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예.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유지가 되거나 더 낮아지면 이제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이변이 일어날 수 있다. 아. 그 대구 경북만 하더라도 이런데 부산 경남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부산 경남도 나누어서 부산만 보면 또 어떻게 했느냐? 더욱더 변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최근에 부산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한 분이 예. 예. 저한테 묻길래 예. 그냥 본인이 갖고 있는 평소의 철학과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가 유권자라고 생각했을 때 나 정도의 정경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면 찍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을 계속 유지하면서 유권자의 시각에서 당신이 조건이 아니라 예. 현재의 이 모습이 국회의원감이냐 아니냐에 대한 확신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는 기회가 온다고 본다. 대신 신문, 방송, 유튜버 이런 데 출연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많이 출연해서 그런 소신과 철학을 끊임없이 주변 인물, 주변 유권자들에게 알려서 박영식이라는 이 사람이 예비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좋은 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있네. 그리고 정책도 굉장히 구체적이네. 이런 사람한테 맡기면 오히려 지금 기성의 정치보다 훨씬 더 낫겠네. 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에 이제 그게 이제 틈새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 이제 틈새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본류가 될 것이니까. 네네. 그만큼 내년 총선에서 지금 현재 기성의 정치인들이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될 가능성이 저는 낮아지는 시장이 되었다. 예. 그래서 결국 정당에서 거대한 혁신 공천을 통한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예. 국민이 유권자들이 주권자로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하고 그 사람을 키워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됨으로써 네. 정치가 밑바닥부터 바뀌는 이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혹은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정치 고관위층이 계신다면 특히 이제 아까 예로 들으셨던 뭐 TK, PK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말씀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뭐 수도권, 대전, 충남, 강원, 뭐 호남도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런 어떤 다자구도라든지 변수가 같은 이 총선에 대한 전망은 모든 지역에 다 유효한 겁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렇다고 확신하고요. 아 그래요? 선거제도가 중대 선거구제로 갈 수 있고 안 가고 소선거구제로 치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정당 내의 이제 정당 내부로 가봅시다. 민주당이라 치고 국힘 내에서 자 그러면 정당 내에서의 경쟁 구도에서도 지금 현재와 같은 기득권 구조를 계속 인정하는 방식으로 공천을 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혁신공천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서 새로운 사람을 발굴하겠다는 이런 일종의 의지가 생기겠죠. 네. 그러나 거대한 기득권 벽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그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겠습니까? 기득권을 지키는 것과 기득권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필연적 갈등이 있을 거고 당 지도부가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물갈이를 해내면 좋은데 물갈이를 해내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원래 공천 받았던 사람이 또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예. 자, 그때 이 사람이 이탈하거나 또는 제3지대에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할 경우에 네. 제대로 붙어볼 만하다. 예.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든 거대 정당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종의 개혁 과정의 실패 사례가 새로운 돌파구가 되어서 신인 정치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이 어느 때보다 성숙한데 예. 그것은 지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결함, 예.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결함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결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네네네. 자 국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윤핵관들이 결입을 지고 네. 다지더라도 영남만 잡으면 된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작은 진지에서 몰표를 먹겠다고 하는 저 방식이 그 작은 진지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다자구조 안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이제 전 대표와 관련된 지금 여러 가지 돈봉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것인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러면 공천 과정에서 유사한 인물의 유사한 행동들이 많이 터져 나올 거예요. 네. 지금까지 당대표 경선하면 어느 정도 돈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여든 야든 공이 다 그냥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알고도 모른 척 해주는 사안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20년, 30년 전의 학교 폭력이 지금 다시 드러나서 학폭과 관련된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듯이 이미 이제 내년 총선은 과거의 돈봉투 사건에 한 번이라도 연루됐거나 또 경선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했던 사람들은 결국 공천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만약 그것이 흔적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 공천을 받았다라고 하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건데 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공천을 또 받지 못하고 거기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올 것이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공천을 강행했다. 예. 그러면 유권자들은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하는데 혈혈단신으로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잘 안 되겠지만 예. 지금은 무소속이 집단적으로 나오는 경우 제3당이라는 신당의 움직임도 많이 생기는 것. 예. 거기다가 기득권 정치를 혁파해야 되겠다는 국민들의 여러 가지 염원과 바람이 함께 어우러지면 충분히 그 틈은 벌어져서 제대로 준비하는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미래지향적 제목으로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 절호의 기회가 내년 총선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이죠. 또 그들을 응원해서 예. 기존의 정치를 뒤집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정치를 또 구현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네. 더욱더 이런 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제대로 준비하면 내한테 기회가 온다. 어떤 경우에도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예. 어떤 경우에도 조직이 있어야 반드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예. 어떤 경우에도 중앙당의 핵심 라인이 있어야만 내가 공천에 유리하다는 이런 기존의 관념이나 생각을 버리고 예.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중량감을 높이고 예. 내공을 더 쌓아가면서 예. 유권자들에게 진심을 전하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원칙과 소신을 좀 유지하면 아주 큰 기회가 그들에게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예상하신 대로 이게 그 그림이 펼쳐지지 않는다면은 평론가계를 영원히 떠나시겠다는 뭐, 말씀을 예, 그럴 각오로 지금 방송 전에 우리 박영식 앵커가 저한테 이거 진짜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까라고 했을 때 예. 아니 떠날 각오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이 판이 예사롭지 않은 판이고 네.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정치를 준비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을 빛내고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젊고 소신 있는 분, 연배가 있다 하더라도 연륜을 갖추면서도 애국심, 헌신성, 그다음에 국민에 대한 희생정신, 봉사의 마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차근차근 자신을 다져나가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있다. 이렇게 확신에 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무튼 지금 살아남아서 이기는 정치를 하려면 소신과 원칙을 지키면 이번 총선에선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짧게요. 아주 초보적인 질문을 그럼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는 생물이고요. 예. 모든 총선과 선거에서는 정당 없이 치렀던 무소속 후보자들이나 제3정당 후보자들은 사실 많은 실패를 겪어왔던 거 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번 총선은 다른 그 어떤 총선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변화와 변수들이 그만큼 내재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첫 번째 국민의힘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망할 것이다. 오. 집권 여당이. 두 번째 민주당이 유리한 고지에 있지만 혁신 공천을 이어가지 못하면 제3당 출연은 필연적일 것이다. 제3당이 생각보다 의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지금 기성정치에 대한 실망감을 넘어서 분노 이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큰 변화의 시장은 저는 열린다고 보고요. 변동성이 큰 총선에서 좋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고요. 예. 그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는 것은 정치 시장에 내년에 일단 펼쳐진다. 그래서 정치인이 정치인을 양성하는 것 같지만 네. 긴 역사로 보면 정치인은 국민이 바로 양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예.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 도도한 정치적 변화나 이런 것들은 예사롭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들 확신에 찬 모습으로 새로운 정치의 주인이 될 각오로 이렇게 뛰면 되고요. 정말 조금만 더 보태면요. 예. 저희들이 스픽스를 한 지가 지금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1년이 안 됐습니다. 1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혁신, 그다음에 균형, 정의 이 세 가지를 내세우고 혁신, 균형, 정의를 내세우고 상식과 사실의 기초에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념지향성이나 또는 특정 정파나 정당의 이해에 따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비판하자고 했을 때 네.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서 우파가 되든지 예. 또는 좌파가 되든지 이 어중간한 지형에서는 국민들의 신임이나 시청자들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이렇게 평가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10개월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유튜브 채널 사상 10개월 만에 한 명부터 시작한 구독자가 지금 27만 명, 28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예. 올 상반기에는 아마 40만 명 정도 넘었을 것 같고 올 연말 정도 가면 뭐 50만, 60만, 70만 갈 것 같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상식과 사실의 기초에서 방송을 이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국민들이 이해하고 따라와 주고 또는 인정해 주고 손잡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것은 결국 허물어진 정치판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어느 쪽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자기 목소리를 내면 갈 길이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정치를 지금 준비하는 분들이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이다, 제3정당이다라는 걸 떠나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좋은 정치인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예.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그 헌신과 봉사에 대한 자신의 당찬결이라는 거예요. 결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바꾸겠다는 열정이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과거에는 잘 먹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번 총선에서는 이런 분들이 제대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될 수는 없겠죠. 그 생각을 가졌다고 다 선택받을 수는 없겠지만 예. 그렇지 않은 기득권 구조와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곳곳에서 이런 분들의 이 승리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도 높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원칙과 소신,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정치를 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예. 내년 총선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 그것은 기성정당 안에서 싸우는 것이든 기성정당 바깥에서 싸우는 것이든 그런 사람에 대한 인정과 그리고 동의와 지원과 지지와 그리고 투표를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강조하겠습니다. 예. 스픽스를 또 빗대어서 네.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번 총선 그만큼 많은 또 변수들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시고 뚝심 있게 기회를 노리시다 보면 지금 전기한 평론가의 천기누설처럼 절호의 기회를 또 잡으실 수 있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면서 오늘 정치본색 플러스 전계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공은 소중한 것이지만 성공한 이후에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 성공은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